네, 패스원잡과 인크루트가 함께하는 라이브 취업 전략 설명회 NCS 9시 합격 뉴스를 담당하게 된 연정훈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글 좀 남겨주세요. 아직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네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오늘 한국전력에서 채용 설명이 있었는데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네.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설명을 드리려고 저도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채용 설명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전력이 채용이 시작이 되면 꼭 활용하셔서 성공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해 왔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설명 드릴 부분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공기업 채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분석을 잘 하시면 그 안에서 기업의 채용에 관련된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2016년 작년 3차면은요, 세 번째 마지막 채용에 있어서 채용 공고를 좀 분석했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그 내용도 바로바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 자격의 가점, 네, 어떤 게 가점이 있는가 분명히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NCS 관련해서 직무에 대한 설명도 가볍게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사 서류 작성과 면접의 팁,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한국전력에 가시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기본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 설명회에서 들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체크해 두시면은 면접하시거나 취업하실 때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지금 채용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일단 2016년 하반기 채용 공고를 가지고 먼저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뭐 사무 인력 같은 경우에는 55명, 그리고 송배전 인력이 당연히 많이 채용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인원이 아무래도 그쪽에 좀 많이 있죠. 그리고 통신 분야랑 IT 분야, 이렇게 해서 채용이 총 201명이 3차 때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요, 아마 더 많이 채용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분명 여러분들 상반기에 더 채용이 많으니까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학력하고 전공, 자격 요건을 한번 볼까요? 네. 사무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학력 및 전공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지원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송배전, 그 다음에 통신, IT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아무래도 전공 지식이 필요하겠죠.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700점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850점이 딱 끝이에요. 그 이상을 받으셔도 점수로는 환산하면 100점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취득한 점수, 채용표에 보면은 그 환산 점수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취득한 점수, 그리고 나누기 850 곱하기 100점을 하면요, 영어에 대한 점수, 외국어에 대한 점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어 말씀드렸고, 그리고 연령분들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퇴직을 하신 분들께서 또 오셔서 다시 시험 보시고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늘 한국전력 외에도 한국전력과 연관성이 있는 공기업들이 채용 설명회를 했는데, 들어왔던 신입분이 본인보다 나이가 좀 많으셔도
부러웠던 부분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이렇게 좀 중요치 않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그때 3차가 아무래도 12월 달에 최종 발표가 나니까 12월 이후에 근무 가능한 부분 있으신 분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전형 절차.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형 절차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어 부분 여기 나와 있죠? 외국어 성적 100점. 그리고 자격증 가산점이 사무는 20점, 기술은 40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있죠. 자기소개서. 적부, 맞느냐, 맞지 않느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체크해서 거기서 탈락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 그 자기소개서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잘 평가 부분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자격 요건만 되면 자기소개서는 나중에 면접 때 활용할 부분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챙겨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 대충 쓰면 되느냐? 절대 아니죠. 면접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그쪽 부분에서 나오니까 잘 체크를 해두시고 자기소개서도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3차에 보면은 직무면접하고 인성검사가 있는데 요게 이번 2017년에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인성검사가요. 여기 2차 직무능력 검사, 그러니까 즉 NCS 필기 검사를 볼 때 같이 진행이 되고 그 진행돼서 나왔던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3차 면접과 4차 면접에 반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주로 이 3차 면접에 반영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직무면접, 이게 3차에 가면 직무면접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질문을 좀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좀 깊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사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법쪽이라든지 또는 인문이라든지 상경이라든지 이렇게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 상경계열, 상경계열, 계열끼리 모여서 또 진행을 했던 면접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묻고 있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4차 경영진 면접인데요. 이제 거의 뭐 최종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 4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원진들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5분 정도 들어오신다고 했거든요. 5대1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고, 또 한전의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기도 한다니까 그런 부분 잘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보면 신원조회 써 있죠.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원조회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원조회 했을 때 탈락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본적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기술 쪽에 배점이 높은 이유는 가산되는 가산점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 채용 시 우대되는 제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면은 고급 자격증 보유자인데요. 그 뒤에 그 고급 자격증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저 자격증을 보유하게 되면 1차 전형을 면제하거나 1차 전형이 서류죠. 면제하거나 2차 전형에서 5%의 가점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지방 및 본사 이전 지역 인재. 지방 같은 경우에도 뒷부분에 지방은 어느 지역을 지방이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차 전형에서 2% 가점이 있고요. 또 이전 지역, 만약에 한전이 뭐 다른 나주로 갔다. 그러면 나주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할 때 3점의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취업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자. 국가보훈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가 그
뭐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당연히 가점이 주어지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저 인적성 검사 이런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뒤에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장애인 부분도 있고, 양성평등은 뭐냐면요, 자, 채용을 했는데 뭐 한쪽 부분에 있어서 성별의 차가 조금 부족한데 가 있으면은 추가로 합격을 더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뒷부분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뭐 한전 발명 특허 대전에서 입상한 자, 그리고 또 한전 전기공학 그 장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 여기 중에서 한 가지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급 자격증도 보유했고, 그 다음에 뭐 국가보훈이다, 그러면 둘 중에 높은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게 반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왔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고급 자격증, 뭐 변호사, 변리사, 뭐 공인노무사, 뭐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자격증들이 꼭 있어야 되는가? 네.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 자격을 꼭 취득하고 오기에는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들어갈 때 좀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내가 전공이 이쪽이 아닌데 이 부분을 취득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여기 있는 것들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것들은 당연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취득하셔야지 가산이 되니까 플러스로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고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좀 보류해 두셔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인재,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하네요. 해외랑. 아쉽게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방인재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있는 지역 구분에 있어서 가점을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사 이전, 인재, 그러니까 그 본사 나주 혁신조지로 갔으니까 그쪽에 있는 인재들, 거기서도요, 보시면 졸업 예정이나 또는 중퇴나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이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질문 중에 청년 인턴 1차 전형 면제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나요? 네, 잠깐 한번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1차 전형 면제, 아까 1차 전형은 서류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5%나 10% 가점. 그리고 여기서 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턴수를 3년 이내여야만 되지 3년 이후에는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점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 양성평등,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합격자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또 정해놓고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 부분에 있어서 그 여성 비율이 좀 부족하다, 또는 남성 비율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선발을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합격선에서 마이너스 3점 이상의 목표 미달자, 그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더 추가 채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요 점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밑에 하나 꼭 읽어보실 게, 한 개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우대 혜택은 외국어 성적을 기본 자격으로 하는데, 여기 고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외국어 점수가 또 면제가 되니까 그 점은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그 대졸, 3차 대졸 맞춰서 지금 진행된 채용 공고를 분석드리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부분은 지금엔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원 학과에 대한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공 제한이 없고요. 송배전이나 통신이나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전공자들이 이렇게 전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전공자들이 지원을 하셔야 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반대로요,
자격증, 비전공자인데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송배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사나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네. 통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지원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앞에 보면 사무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렇게 전공 제한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전공에 해당되진 않지만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서 제가 이쪽 전공인데 이 숭배전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지원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때 충분히 그쪽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분야가 지금 이제 자격증하고요. 그리고 지원 가능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 나올 것 같네요. 네. 자격 가점. 네. 아마 이 가점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은 해 두셔야 될 게 2016년 하반기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작년 하반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상반기에는 3월 달에 아마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긴 한데 어떤 부분이 채용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3월 달 안에는 채용이 있을 거니까요. 채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아마 이 자격도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국사부터 좀 가볼까요? 배점은 5점이고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이시면 2급, 1급 뭐 이렇게 되시면은 다 가산점 5점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국어 능력. 국어 능력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국어 능력 인증 3급 이렇게 요 이상. 그다음에 지금 여기 IT 분야도 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오픽 IH 이상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아까 사무 부분에 있어서 가점은 2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점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에 해당하는 20점이란 이야기니까요.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어 능력을 인정해주는 공기업, 일단 그 한전에서 인정을 하면 뭐 다른 이 전기와 관련된 계열사, 자회사 이런 데들도 같이 인정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 부분들은 각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거 들어가셔서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뭐 동부발전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계속 오셨었는데 얘기하시는 게 약간 그 공통 자격은 비슷비슷한데 채용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계열별 자격의 가산인데요. 여기 송배전 부분 그다음에 IT 통신 부분인데 자, 아까 보니까 송배전이나 IT 통신 부분은 40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점수, 여기 점수, 앞에 또 공통 자격 가점까지 이렇게 챙겨가시면은 40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수대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 공기업의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가점을 만족해서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가점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또 이 가점도 가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점에 대해서는 각 공통과 또 계열 이렇게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건 2016년 하반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릴 텐데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1차로 서류를 통과하고
자, 2차로 직무 능력 검사를 보실 때 아무래도 그냥 그 직업 기초 능력도 있고 또 직무 능력도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직업 기초 능력에 기반이 돼서 아마 실제 한전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지어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많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할 게 여러분들이 3차로 갔을 때 3차는 이제 직무 면접이거든요. 그 면접 때 직무에 대한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NCS 홈페이지는 한 번씩은 들어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채용의 내용을 보시면 NCS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중분류와 소분류와 세분류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능력 단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단위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 사무 부분 한번 볼까요? 사무 보니까 대분류에서는 경영과 회계와 사무가 있네요. 그래서 기획 사무 분야도 있고 총무 인사 분야도 있고 재무 회계 분야도 있고 또 생산품질 관리 분야, 구매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NCS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좀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NCS 기반의 직무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NCS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자, 예산 관리를 한다. 전략을 한다. 자, 평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실제 한국전력에서 어떤 전략을 수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직무 수행에 대한 내용들을 단순한 내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전력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과 그 다음에 직무 내용을 같이 연결시켜서 준비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NCS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나오는 게 KSA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보셨을 때 필요 지식과 기술과 직무 수행 태도, 그래서 KSA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필요 지식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사무 행정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 필요 기술에 대해서는 문서 관리라든지 IT 활용 기법. 근데 요즘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문서 관리 작성에 있어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사하셨을 때 문서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들이 시행했던 지금 이제 3차까지 시행을 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딤돌. 뭐 SK 디딤돌이니 현대 디딤돌이니 이런 디딤돌 프로그램에 주로 나와 있는 게 이런 문서 작성. 그냥 자격만 취득해서 그 이론적인 측면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능력을 좀 쌓아가지고 그걸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뭐 태도 같은 경우에는 인성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간 관리가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하면 좋을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그 1일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전과 오후, 오후에서도 또 이제 오후 타임에도 뭐 1시 이후에부터 3시, 또 3시부터 퇴근 전까지 이렇게 뭐 3가지 부류로 한다든지 시간 관리를 하실 때는 그렇게 좀 부류를 그 시간을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하셨을 때 좀 더 시간 관리 능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 있고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직업 기초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직업 기초 능력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10가지의 내용과 하위 단위로 해서 34개가 이제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NCS,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직무 능력하고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조금 잘 해두시면 사실 뭐 NCS가 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업무랑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 내용만 보셔도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나와 있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사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송배전 부분도 있었죠. 송배전 부분에 보니까 대분류에 가서는 전기전자, 그리고 중분류 전기, 소분류에서는 이렇게 또 내용들이 나눠지고, 세분류는 또 밑에 내용들이 나눠집니다. 즉 여러분들은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서 직무능력 검색하실 때 대분류를 요 길로 전기 전자로 검색하시고, 그다음에 중분류 전기, 그리고 소분류에서 요 내용들을 클릭하시면 이게 세분류가 나올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세분류를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능력 단위거든요. 그 능력 단위가 뭐냐면 이 세 분류를 어떤 이 세 분류의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능력들에 대한 개수가 나옵니다. 뭐 어떤 내용은요, 뭐 20개까지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내용은 10개 미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능력 단위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점을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직무수행 부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직무수행 부분 보니까 지금 전력 부분에 대한, 기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한국전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두시는 거, 이게 굉장히 체크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보라는 게 좀 뭐 여러분들 그냥 쉽게 제가 그냥 보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세분화돼서 나오시는 내용은 뒤에 면접 부분하고 서류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는 뭐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무수행 부분도 어떤 거를 체크하셔야 될지를 알아가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똑같이 요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보니까 지금 뭐 이런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더 서류라든지 이런 게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넘어가서, 자, 이게 그 2016년 나왔던 4가지 항목입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자,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 항목, 글자 수가 일단 400자예요. 400자라는 글자 수는 굉장히 좀 작은 글자 수죠. 저희가 글자 수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뭐 100자부터 1000자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1000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서류를 집중해서 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근데 500자 밑으로 내려가면 대부분 면접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때 면접 답변을 하기 좋은 그런 내용들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꼭 여기서 일단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400자라고 해서 일단 처음부터 400자의 글을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것보다도 400자인데 그 이상으로 요 질문에 맞게 글을 쓰신 다음에 줄여 나가시면 되거든요. 자, 일례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 글을 쓰실 때 뭐 시대적 배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시대적 배경. 예를 들면 뭐 2학년 2학기 때 이런 내용들은 사실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필요 없으니까 그 내용을 좀 제외하시고 알맞은 내용 위주로, 알짜배기 위주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결국에는 길게 쓴 다음에 자세하게 쓰고 줄여 나가면서 줄거리를 만들면 되는데, 첫 번째 항목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 또는 직업 교육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이거는 당연히 정량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분야에 필요한 과목, 어떤 과목들을 수강하셨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성과가 있는데, 성과라는 것은
사실 뭐 지표로 보여주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 수치화 시켜주는 거를 굉장히 좀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쓸 때 아무래도 글 쓰는 내용 자체가 수치화되어 있어야 좀 더 인사 담당자가 가늠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치화시키는 방법은요,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교육을 수강을 했으면, 자, 한 달 수강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치가 될 수 있죠. 자, 근데 한 달이란 내용을 넣었을 때 조금 작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바꿔보면 20일 수강을 했어요. 근데 하루에 4시간씩 20일 수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몇 시간 수강을 했나요? 80시간 교육 이수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 단위로 봤을 때 조금 높은 부분을 좀 강조해 주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과목에서 우리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학점을 맞은 것도 성과가 될 수 있지만, 그 학점을 맞았다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몇 개 팀 중에, 발표했던 몇 개 팀 중에 몇 등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몇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수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온라인 교육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교육 시간이라든지 교육 이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에 적합한 부분을 만들어 나가시려면, 자, 예를 들어서 사무 분야에서 통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SPSS라든지 그런 통계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보시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했다라는 것들을 좀 어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팁 중에 하나가 지원 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한 경험을 대표적으로 작성해라. 자, 여기 대표적인 작성이 사실 여러분들 경험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보수받지 않고 한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적인 보수를 받지 않은 활동들, 이런 게 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뒤에 보면은 산학협력의 팀 프로젝트, 여기에 글을 쓰실 때 주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첫 줄인 것 같아요. 첫 줄이 뭐냐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됐고 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소통했던 경험이 있다. 또는 리더로서 그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졌던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장이 서로 달랐다는 부분하고 소통했다는 부분은 있는데 어떻게 소통했다라는 얘기를 잘 해주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어떻게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요 NCS 부분으로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좀 구체적인 어떻게가 들어가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그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팀 작업 중에 어려운 부분,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도전, 도전 정신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도전보다도 아무래도 직무와 연관된 도전일수록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직무 경험을 쌓아보지도 않았는데, 실제 일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직무적인 도전을 얘기할 수 있는가. 자, 여기서는요, 유사한 직무에 대한 도전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내용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팀 작업 중에 어려웠던 게 대부분 그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을 풀어나가는 단계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자,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자,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리더십 이것과 좀 연결시켜서 소통에 대한 어떻게를 얘기 못 하시면 안 되고, 전문성이 부족해서는 대부분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전문서적 찾아봤고, 그 다음에 뭐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봤고, 그리고 선배님을 찾아봤다. 그런 거 좋은데 그 선배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것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적었다가 조금 요약해서 400자로 맞추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글을 쓰시면 좋겠고요. 자, 까다로운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했던 경험. 자, 이거는 왜 4번 항목에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항목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민원인들을 상대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4번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좀 쉽게 간다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 했을 때 불만을 얘기했던 고객. 예, 분명히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아르바이트가 없으시다. 예,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거기서 같이 했던 팀원들 중에 나한테 좀 불만을 얘기했다든지 예, 뭔가 좀 맞지 않아서 좀 까다롭게 굴었던 부분 네, 그런 게 있으면 요 내용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쓰는 방식은 저희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결론을 작성하시고 그 결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 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 작성할 수 있는 그 글자 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그 결과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결론 이렇게 4개 정도를 좀 구분해서 작성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2016년 네, 대졸 수준 3차로 나온 건데 아마 요 내용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3월 달에 서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번에 2017년 인턴. 네. 근데 송배전 인턴으로 나온 건데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묻고 있어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과 성취, 그리고 관계 형성, 고객 지향 이렇게 좀 크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그 용지로 따지면요. A4 용지 2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자 수가 제한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묻는 부분이 있다면 작성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배전 담당의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기하가 받은 이거는 뭐 똑같은 부분이고 난관을 극복해서 가장 큰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 자 여기서 난관을 극복했던 경험을 먼저 한 2-3개 정도 나열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과연 가장 큰 성과가 나왔던 게 무엇인가 거기 성과가 큰 거를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중에 제일 성과 큰 부분을 위주로 작성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거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 이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여기서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소제목을 달아도 내용이 첫 줄에 결론을 써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 소제목은요 조금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기사를 보면 기사 내용에서 함축적인 부분을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소제목은 그 제목을 통해서 뭔가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꼭 그 소제목은 달아주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글자 수가 400자라서 좀 달기가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소제목을 달았다 하더라도 첫 줄에는 결론을 제시해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제목은 요 내용에 대한 함축적인 어떤 단어라든지 문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오히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일 뿐이지 위에 결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자격증 취득을 어떤 성과 목표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격증은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이력서상에서 다 나열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굳이 자기소개서 부분에 까지 자격증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자격증보다 뭐 그 경험을 한 것 아니면 거기서 쌓았던 지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열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바뀐 부분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면접에 대해서 이번에는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면접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 그 아까 중분류, 대분류 막 분류 나누고 마지막에 세분류 밑에 나오는 게 이 능력 단위인데요. 능력 단위를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한글로 그 문서 수발 신학에 대해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 수행 준거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을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면접 질문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문서 관리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문서의 수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즉 문서 규정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있고 또 그 문서 규정에 따라서 지정 장소에서 문서 수집을 할 수 있는가? 즉 이 수행 증거가 어떻게 보면 면접 질문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중요할 수 있냐면 저희가 예전에 그 문제 출제할 때도 왜 수행 증거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KSA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내용을 좀 포함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만 보고 질문한다. 맞습니다. 예, 자소서에 있는 내용도 보시고 질문하는데 그 이력서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 기반으로 주로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일단은 이 3차인 직무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질문을 하니까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송배전 부분에 대해서 능력 단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 내용을 봤더니 실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 예를 들면 여기 1-2 한번 볼까요? 필요의 설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반영할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설계를 할 수 있는가? 예, 설계해봤던 경험이 있는가?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경우가 있는가? 이런 것들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했던 부분도 될 수 있고 여기와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면접 질문을 한 번씩 쭉 뽑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대비하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용 보니까 400자 소제목 제가 했을 때 300자 그 은행에 지원하는 300자도 소제목은 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제목을 달 때 300자 글을 맞춰서 쓰면 소제목 달기가 좀 어렵고요. 글을 일단 쓴 다음에 줄여서 300자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소제목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가면 소제목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소제목 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글 줄이는 방식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마 요즘에 그 취업 관련돼서 컨설팅 해주시는 곳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학교에서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길게 작성하고 예, 그 줄여가지고 선생님께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내가 이거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 내용을 얘기하시면 충분히 내용을 줄여주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길게 작성하신 이후에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꿀팁인데요. 이거예요. 네. 자, 그 1차 전형부터 4차 전형까지 오늘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좀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1차 전형에서는 우리 서류 전형에서는 가점되는 부분, 가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1차 전형은 뭐 여러분들 아까 그 공고 보시면 가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2차에서 바뀐 게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직무능력 검사랑 인성검사가 추가됐다. 그러니까 지금 직무능력 검사를 보는데 인성검사가 추가돼서 인성검사의 내용을 추후에 면접 때 3차 전형 면접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 내용을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는 직무능력 검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인성검사도 같이 본다. 자, 인성검사 보실 때 그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일관성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관성 있게 체크해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문항수에 비해서 시간이 짧잖아요. 네. 문제 푸는 시간이 짧으니까 어떻게 풀었냐? 뭐 얘를 처음에 뭐 이렇게 미리 다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사인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습할 때도 아예 사인펜으로 체크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체크하실 때도 사인펜으로 바로 칠하면서 체크하는 것까지 같이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3차 전형에서 얘기하셨을 때 아무래도 직무 면접이다 보니까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 한 질문들을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이 정말 답하기 어렵고 난해한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솔직하게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되 아무래도 이게 면접 자체가 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 질문이 나온 거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답변을 못했을 때 나갈 수 있는 질문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 못하면 그 다음 질문에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되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아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분명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묻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에 대한 부분. 자, 마지막 4차 전형에 대해서는요. 경영진 면접인데 5분이 들어오셔서 한 명의 개인의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심층 면접에 가까울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전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슈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이렇게 연관성을 짓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약간 또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는 뭐냐면 정확한 답이 없는 질문들, 답이 없는 질문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도 이 답이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약간 창의력을 요구하고 논리적인 그 추론을 요구했던 그런 질문들이 한때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업무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질문으로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 그 한국전력에서 그 채용 설명회를 할 때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그 채용 설명 시간도 굉장히 짧아가지고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채용 설명회를 이렇게 공기업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거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셨던 그 인사 담당자님도 그러시고 다른 공기업에 계셨던 다른 공기업 관계자들도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 관심도가 얼만큼 있느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가서 제발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께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표 성함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인사말을 보고 대표 성함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 성함을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요. 그 대표가 여태까지 해왔던 뭐 어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요즘에 상반기니까 상반기에 시작했을 때 어떤 얘기했던 신년사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한전의 맞춤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 가서 보라고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가서 분석한 거를 인크루트에서도 기업 분석 자료로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홈페이지 가니까 정말 이슈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홈페이지를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꼭 한 번씩 기사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서 어떤 연역이 있어요. 그러면 연역에 나왔던 내용들을 기사로 검색해 보시면 그 연역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전력에 나가야 될 방향, 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NCS형의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직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어려움 대신에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준비하신다면 꼭 인터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직무의 소개가 나와 있을 때마다 거기에 직무 관련된 선배들의 인터뷰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인터뷰를 꼭 들어가서 보시고 어떤 점이 힘들다라고 나왔다면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면접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업무들을 수행한다 그러면 그 업무 수행과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것들을 연결시켜서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전력 아무래도 굉장히 여러분들 관심도 많이 있으신 뭐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 분석하시고 여기 팁 잘 활용하셔서 한국전력에서 꼭 성공 취업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아직 채용 공고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공고가 올라오면 공고에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가점이 되는 부분,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필요 기술, 필요 지식, 필요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 능력 검사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신데 요것만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직무 능력 검사 하실 때 여기 한전에서 오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쪽 공기업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책만 딱 보지 마시고 여러 개의 책을 통해서 유형을 좀 보시고 나름대로 그거를 현재 이루어지는 산업과 연결을 시키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한국전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취업하실 때 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요 내용들 잘 활용하셔서 꼭 여러분들 한국전력에 성공 취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질문을 좀 더 받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질문 올라오는 거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점수 나와 있는데 토익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점. 700점이 이상이 되면은 지원이 가능한 거고 850점이 제일 끝에 이제 상한 점수예요. 850점 이상이 되면 어차피 100점으로 환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양한 책을 통해서 유형을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전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여러분들 NCS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NCS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문제 출제하는 유형은 비슷한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좀 살펴보시고 어떤 류의 유형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뭐 책을 여러 권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뭐 그냥 뭐 유형을 체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품 문제, 모품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적성 검사 교육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일단 시간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한 답부터 먼저 풀고 모품 문제는 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 풀이하실 때도 모품 문제는 패스시키시고 확실한 문제, 정답 위주로 문제풀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산점, 네. 사실 제가 가산점 얘기를 드리는 게 가산점을 취득해서 가산점에 만족되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되는 자격증은 웬만하면 갖추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5점이란 가산점이 작은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그 합격에 영향이 크다 보니까 자격증은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소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예, 자소서는 요즘에 공기업들이 자소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자소서는 면접용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주로 예,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거 판단하는데 아까도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부적합은 뭐였냐면 만약에 기업명을 잘못 썼거나 예, 전혀 질문에서 묻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썼거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자소서보다도 그런 내용들 위주로 보시고 자격 요건이 되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소서보다도 아무래도 그 자격 가산점을 좀 취득해 두시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5점, 오답, 오답에 대한 간점. 사실은 그 감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서, 네, 여러분들한테 감점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감점 부분 때문에 좀 마이너스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아는 문제 위주로만 풀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러분들 그 생각하실 때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있어요. 이 공기업도 공기업별로의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점이 저는 있다라는 얘기를 걸러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확하게 또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실 수 있도록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것만 푸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영어 점수는 계속 자꾸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점수는 아까 850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직무에 대한 2차 전형에 대한 2차 전형에서 인성검사 추가되는 거랑 직무 면접. 직무 면접에서는 진짜 직무 위주의 질문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NCS만 준비하면 되나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인성검사에 대해서 한 번씩은 여러분들 뭐 인적성검사 보셨던 분들이라면 문제풀이를 해보셨을 텐데 인성검사에 대해서 뭐 미리 뭐 또 준비를 한다 이런 것보다도 인성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관성 있게 문제풀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또 나온 글 중에 솔직히 그 인재상에 맞춰서 풀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다,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재상에 맞춰서 풀다 보면 일관성이 없는 대답들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솔직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솔직함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부분은 솔직하게 가되 부정적인 부분은 내가 꼭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들은 좀 피해서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7년 기본적으로 그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채용은 1차, 2차, 3차 이렇게 대부분 3차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아마 상반기는 지금 안 나온 여기 계열사 중에 나오지 않았던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고 16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결제 중이신 것 같아요. 아직 기획하고 계획하는 단계고 결과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3월 달에 채용 공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 중이라서 그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채용 공고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가산점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상반기, 하반기를 놓고 보면
대부분은 하반기 채용이 많은데, 자,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전의 채용 규모는 굉장히 좀 큰 편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또 정부가 바뀌는 시점이고, 또 그리고 지금 굉장히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상반기에 더 많이 뽑을지 하반기에 더 많이 뽑을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뭐 더 많이 온다, 덜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나, 하반기 채용에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종 학력, 최종 학력이라는 것은 내가 졸업했을 때 마지막에 졸업한 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종 학력을 대졸까지만 기입하면 되는지, 대졸까지 기입하시면 됩니다. 네, 고졸도 똑같이 최종 학력은 자기가 졸업했던 마지막 학력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요. 다른 데서 인턴 경험이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냐? 물론 연관성이 있는 유사 직무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상자는요, 항상 채용을 할 때 만약에 상반기에 채용을 하면 2월 졸업하는 분이나 아니면 8월 졸업 예정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가시면 되고, 만약에 내년 2월에 졸업을 하시게 되면 상반기 부분이 아니라 하반기 부분에 있을 채용에 도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3월 달에 뭐 서류를 받고 4월 달에 인적성 검사를 보고, 자, 5월 달까지 면접을 간 다음에 통보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종료를 하고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두시고, 예정자, 2월 졸업 예정자, 8월 졸업 예정자, 2월 졸업자는 상반기에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기졸업자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졸업하시는 내년 2월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탭스나 토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에 대해서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10시가 돼서요. 이제 끝날 시간이 됐네요. 이게 좀 짧은 시간 동안 또 알려드리는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이게 좀 아직 채용 공고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리기 좀 어려웠던 부분은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꼭 한국전력에 선곡 취업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